안녕하세요. 버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JP모건에 이어서 맥쿼리라는 곳에서도 코스피 내년에 6천 이상 간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4천선에서 약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5천선 뚫어버리고 6천선까지 가버리면 정말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어리버리하게 몰려있던 자금들은 뭐 완전히 코스피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급 땡겨오는 그런 어떤 역전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계속해서 내년에 뭐 전문가 10명 중에 7명이 집값 오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돌지 않는 시장은 존재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확대를 하기에는 굉장한 어떤 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내년 성장세가 이렇게까지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뭐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경제 생태계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떠들어도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부동산 시장에 자금 줄기 딱 돼가지고 뭐 돈 때려박는 사람들입니까? 입 터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 흐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강한 이익 성장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뭐 증시 친화적인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6천선에 근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지금 맥쿼리 증권이나 JP모건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반대급부로 오늘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보시면 자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좀 뭐랄까 장기 추세를 가지고 이 수정값을 내는 이 부동산원의 지표도 이제 떨어진다는 이 공식 지표를 지금 계속적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살짝 오름세로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았었는데 11월 10일 최초 나왔을 때는 이제 집값이 확실히 조정을 받겠구나 했는데 17일 날 이제 뭐 불현듯 다시 오른다라는 또 이상한 신호가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11월 24일 지난주 0.18로 떨어졌고 오늘 12월 1일자로 0.17 다시 회귀하게 됐습니다. 11월 10일자 지표하고 똑같이 나오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서 이제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뭐 지방 전국 전체적으로 보합세나 그리고 이 상승폭의 제한이 렉이 딱 걸린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11월 초에 나왔을 때였던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나타나집니다. 11월 17일은 어찌 보면 10월 16일까지 이 규제가 적용되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빨리 집을 한번 잡아보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뭐 득달같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지표가 이제 살짝 올라왔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거의 거래가 거의 그냥 막장입니다, 막장. 예. 사람들이 문의해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현장에서 계약서 쓰는 건수도 뭐 눈에 띄게 확 줄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셔터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 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이 위축된 상황은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수혈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온기가 안 돌아. 보일러가 잘 돌기 위해서는 기름을 좀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의 기름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현금입니다. 현금이 계속적으로 뭔가 좀 돌고 돌아야지 좀 훈훈한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은 영락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하락을 그냥 대책 없이 말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대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냥 무수히 하늘의 별처럼 모든 경제지표 다 동원해 가지고 결국 아파트 값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건데 이것 자체를 그냥 뭐 종교적인 신념 마냥 떨어진다 제발 떨어져 그런 식으로 인디안 기우제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경제 흐름 그냥 단순 도식만 봐더라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안 돌면 그 시장은 그냥 고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 보십시오. 역대 월 평균 수익률 보시면 지금 11월이 최고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정부에서 돈을 쏴주고 있거든. 코스닥 시장이
3월까지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4월 조금 올라섰다가 5월부터 그냥 내리막길을 걷다가 10월까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11월 들어서 정부의 15조 펀드 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코스닥 시장이 훈훈해지고 있죠.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 기업들,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스닥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외국인들이 저평가도 내렸고, 내국인들도 코스닥에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뭐 콧방귀 키고 있었는데, 워낙에 뭐 로봇, AI, 그리고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단단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중견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이 충분히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제 좀 평가가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서게 된다면 상당한 어떤 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코스닥이 연말 산타 랠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는 또 전망도 쏟아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일단 자금이 딱 끊겼다. 커팅 당했다. 근데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펀드 자금 수혈 같은 이런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올라갑니다. 탄력성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저기 농구 선수들, NBA 농구 선수들 보십시오. 덩크슛 하잖아. 근데 아시아 선수들은 잘 못합니다. 왜? 탄력성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체격 조건 자체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시장 자체가 탄력성 있게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어떤 체질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는 결국에서는 다 사인 간의 거래였고 자전거래였고 거래가 띄우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가치를 높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시장이었고, 그리고 그 가치는 빌려온 돈이야. 다 부채야, 빚이야,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이야. 원금이자 계속해서 돌려서 시세 차익 나올 때까지 버텨가지고 가야만 하는 시장, 정말 가시밭길 같은 그런 시장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에서는 단기적 시세 차익을 어떻게 해서든 노리기 위해서 그냥 중심부에 백기 딱 꽂아놓고 어떻게 해서든 시세 차익 좀 땡기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이 작전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정도의 이 잘못된 어떤 시장의 관행은 확실하게 정말 이번에는 그 지용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좀 탄력성을 갖게 된 것도 결국에서는 이제 뭐 자금 수혈이 너무나 원활하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본물 터지듯 뭐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죠? 글로벌 유동성, 현금 흐름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서는 한국 금융시장 쪽으로 이제 배수로를 딱 틀고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산타의 선물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성장펀드가 제시하고 있는 약 15조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가 중견기업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제 노출이 딱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 노출이 되느냐? 자금, 현금 흐름에 딱 노출이 돼버리면 그냥 물이 흐르면 옆에 풀이라도 조그만한 묘목이라도 서 있으면 이거 다 거목됩니다. 그리고 뭐 울창한 수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금이 흐르는 시장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현금 흐름은 돈의 움직임을 의미하죠. 재무 활동을 또 의미하는 바고, 반대로 현금이 고갈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부동산 시장 보십시오.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내년에 20% 껑충 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2026년 4월 상향하기로 밝혔어요. 결국에서는 이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양껏 해줬는데 이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이제 말라버리니까 결국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그 투기판적인 요소는 상당 부분 많이 증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금융 쪽으로 자금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이 전체적인 어떤 틀거리가 결국에 가서는 다 부동산 지형도와 금융 지형도를 완전히 지금 뒤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으로 연끌하고 돈 빌려오고 천문학적인 그 돈 때려맞고 시세 차익으로 그 돈 다시 커버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빤스런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정말 허황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 아파트 시장은 굉장한 가격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 아무리 전문가들이 내년에 집값 더 오른다, 더 뛴다, 2배 오른다, 3배 오른다. 그냥 목이 터져라. 그분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설사, 시행사, 모든 건설 경기가 그쪽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그냥 떠드는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는 명확하나는데요. 뭐 부동산 거래 지금 급감하고 있고 아파트 거래 금액이 23.7%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분기에 76조 나왔잖아요. 3분기에 58조입니다. 20조가 줄었어. 야, 이거 조 단위 중에도 20조가 줄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 거래 급감 또 거래 금액 이 추이의 이 변동성은 상당히 가격을 더욱더 압박할 가능성 높다. 작년 4분기는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41조까지 이제 여기도 이제 20조 가까이 이제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부동산이 정상화된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있고 가격이 좀 내려와 줘야 된다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58조가 더 떨어질 가능성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지난달 거래량이 거의 서울이 뭐 한 2,000건 됩니까? 그거밖에 안 되죠. 지금 올해 좀 이달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한 30건에 그치고 있어요. 아마 20조에서 40조까지 더 급감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부동산 가격들이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높잖아, 솔직히.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보시면 3억 6천 하락하고 있고 또 뭐 2억 9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노도강이 뭐 억울한 면은 있죠.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3, 4억씩 단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토호제로 딱 묶여버렸으니까 강남급 초강력 규제를 딱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 심리 위축됐었고 매물 증가했었고 재건축 기대감 또 많이 약화가 됐어요. 재건축하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어떤 상황 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도강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집값이 하향세로 치닫는 와중에 토호제까지 딱 걸려가지고 이제 영끌이라는 어떤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제 동네가 됐다. 웬만해서는 그냥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으로 갭 투자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판이 되는 바람에 그냥 뭐 세채 네채 전세 끼고 뭐 무진장하게 사들였어요. 30, 40대들이. 근데 결국에 가서는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지금 규제 딱 묶여버리니까 이건 거의 이제 비명소리 나는 거지. 매물량도 보십시오. 늘어나고 있습니다. 5290에서 5318. 노원구. 그리고 도봉구 역시도 2461에서 2509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도강 자체가 거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값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해 왔었던 궤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더 부동산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금천구도 지금 뭐 1289에서 1302건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뭐 안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빨리 이거 팔아가지고 본전이라도 좀 건져서 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급박감이 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거래 금액 보시면 강남구가 71.3% 줄어든 637억인데 기존에 2223억이었어요. 야, 그럼 이게 얼마가 줄은 겁니까, 이게? 예? 거의 1500억 이상 줄은 거 아닙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죠. 서초는 15억밖에 안 나왔어. 송파는 43억, 노원이 340억 정도, 도봉이 126억, 그리고 강북이 85억 정도 금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100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량, 거래 금액이 우리나라 어마무시했죠. 이거 다 근데 자기 돈 아니야.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야. 다 대출 물고 있는 돈. 이거 다 은행 돈입니다. 은행 돈. 근데 이게 지금 담보가치 자체가 이제 확 떨어져 버리면 이제 은행이 휘청거리겠죠. 그러니까 요런 이 상황이 전개될까봐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점차적으로 토호제를 좀 억울한 면이 있는 지역구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지금 뭐 천스닥 진짜 오나
라는 그런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금융시장은 거의 지금 개인들이 순매수 뭐 급증하는 상태고요. 코덱스 150 같은 경우는 개인 순매수가 하루 만에 503억을 기록을 했어요. 하루 만에. 부동산은 뭐예요? 한 달. 한 달입니다, 한 달. 340억, 126억, 뭐 80억 이런데 하루 만에 금융시장은 500억이 넘게 그냥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부동산이. 굉장히 이 거래 자체가 완전히 지금 말라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년 만에 천스탁 시대가 올 것이다. 혁신기업과 동학개미 덕에 이런 어떤 금융시장에 뭐 굉장한 어떤 호재가 빵빵 터질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기관 사들였고 개인이 뺐고요. 뭐 떨어져도 워낙에 뭐 자금이 활발하게 흐르는 곳이라 0.23%밖에 안 떨어졌고 코스피 역시도 4천선 찍고 있고요. 마이너스 0.19밖에 안 떨어졌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뭐 큰일 났죠.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자금 다 빠져나가게 생겼으니까 증시 쪽으로. 신한은행은 뭐 최고금리 예금금리를 3.1%까지 주고 나머지 은행들도 뭐 후발 주제로 출발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3% 육박하는 예금을 주겠다라고 지금 뭐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근데 주식 수익률하고 3% 예금금리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좀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또 많이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또 예금금리 올려버리니까 예대금리 좀 좁혀지잖아. 그러니까 주담대금리 펌프질 하는 겁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은행, 변동형 주담대금리가 6.43%로 또 하늘을 뚫고 있고 9월 달부터 2달 연속 상승했는데 지금 12월 됐으니까요. 3달, 4달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는 추세. 결국 이자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 안 합니다. 지난달에 2,000건 그쳤어요. 거의 역대 최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번 달도 3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10월, 12월 달은 그래도 좀 뭐 비수기에 가까운 성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앞으로 거래량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토호제 연내 해제 기정사실 아니냐 뭐 해서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여기부터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도봉, 강북, 중랑, 금천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돼버리면 글쎄요. 여기 급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근데 워낙에 지금 이 대출을 묶어놨기 때문에 갭 투 자체는 이제 원천적으로 안 되고 예전처럼 그렇게 풍선효과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환율 변동성이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환율 변동성은 결국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고 구매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푼다고 해서 그렇게 뭐 예전처럼 뭐 풍선 효과 크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10월 15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좀 넘어가야 어느 정도 좀 합리성을 띠는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본도 지금 엔캐리 청산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가 지금 쫙 깔리고 있죠. 지금 요런 이유 때문에 국채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다 던지고 나가는 거야. 얘네들 금리 올리네? 빨리 정리하고 나가자. 자금이 빠져버리면 국채가 인기가 없잖아. 그러면 국채금리가 다시 반대로 올라가요. 그럼 국가가 발행한 그 국채에 대해서 돈을 계속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안 하자니 인플레가 또 심화될 것 같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뭐 셋이 현재 뭐 장기금리 추세가 1.935%까지 지금 조쇼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본도 지금 뭐 거의 그냥 앞길이 구말리 같습니다. 엔화 자체도 지금 흔들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위안화와 동시에서 원화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튼 뭐 그래도 금융시장 자체의 어떤 상당한 훈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고 반대급부로 많은 무주택자들이 바라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가격 하향화 확실히 모든 경제지표를 종합해 볼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 딱 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지켜보시면서 금융시장에서 수익률 쫙쫙 그죠?
효율적으로 뽑아 올리시면서 앞으로 내가 좀 허들 낮게 좀 진입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어떤 시기,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20년 만에 천스닥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훈풍이 부는 말들도 금융시장에 돌고 있고요. 반대적으로 지금 자금이 돌고 있지 않은 아파트 시장은 거의 뭐 강남 같은 경우는 2200억에서 600억까지 빠져버리는, 거의 1500억 이상이 증발돼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좀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주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거래 금액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만큼 시장은 거래 금액이 흐르지 않으면 그냥 봉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잘 지켜보시면서 가격, 조정기, 아파트의 그 하향세, 그 포인트를 딱 집어서 잘 진입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